안녕하세요, 오너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뿌려 보장고, 템플릿 뷰와 제너릭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질라 튜토리얼 사이트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코딩은 눈이 아니라 손이 외울 때까지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템플릿 뷰입니다. 지금 저희가 훑어볼 모질라 튜토리얼 사이트죠. 이 튜토리얼 사이트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사이드 메뉴도 바뀌지 않습니다. 템플릿 뷰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구조와 바뀌지 않는 부분을 템플릿으로 정의해 놓고요. 바뀌는 제목과 본문같이 바뀌는 부분만 새로 그려 넣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듭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을 찍어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뷰는 붕어빵 틀이고 거기서 나온 페이지들은 찍어낸 붕어빵인 거죠. 제너릭 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책을 표시하는 목록 페이지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책을 한 권 한 권 나열해 줘야 되죠. 나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책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이 총 몇 페이지에 걸쳐서 표시된다라고 하는 페이징 기능이 필요합니다. 책을 하나 누르게 되면 이 책의 상세 정보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책 한 권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목록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모아서 그거를 리스트 뷰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뷰를 기반으로 책의 목록을 표시하는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상세 내용을 표시하는 모든 기능을 모아서 디테일 뷰라고 정의해 놓았고요. 이 디테일 뷰를 기반으로 책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훑어볼 튜토리얼은 장고 튜토리얼 파트 5번째 파트와 6번째 파트를 같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본 부분들을 제외하면 인덱스 페이지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이죠. 정리를 해서 인덱스 페이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함수 기반의 뷰. 카탈로그의 뷰, views.py로 가서요.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임포트를 하고 있죠. 이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페이지에 뿌릴 거기 때문에 그 뿌릴 모델들을 임포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 페이지를 표시하는 코드를 일단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컨텍스트에는요, 인덱스 페이지에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 컨텍스트에 담겨서 이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책의 개수, 그리고 인쇄본의 개수, 대출 가능한 인쇄본의 개수, 그리고 저자의 수, 총 4가지 데이터가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볼까요? 책 모델의 데이터 중에서 전부를 가져와서 그 전부의 수를 세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인쇄본의 데이터 중에서 전체 개수를 가져오자. 그리고 그 다음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인쇄본의 데이터 중에서 상태가 정확하게 A인 것만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자 데이터 전체의 개수를 가져오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all은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을 컨텍스트에 넣어서 인덱스 HTML 페이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HTML 페이지에서 이게 잘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템플릿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컬 라이브러리에 기본 템플릿을 만들 거예요. 로컬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앱 안에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이 템플릿 안에다가 저희가 베이스 언더바 제너릭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이 페이지를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게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면요. 이 페이지는 총 4군데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이드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템플릿을 정해 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로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의 제목은 바뀌지 않고, 왼쪽에 표시되는 사이드바 메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정의해 놓는 부분인 거죠. 카탈로그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고요. 스태틱. 저희가 스태틱은 장고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그냥 브라우저에 넘겨주면 되는 그런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CSS 경로에 새 파일을 만듭니다. 이 내용을 붙여 넣을게요. 이 내용은 이 사이드바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덱스 페이지의 내용을 채워 놓을 차례입니다. 저희는 한번 인덱스 페이지를 이미 만들었었죠. 여기에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맨 위를 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base underbar generic.html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블록 컨텐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뷰에서 만들었던 컨텍스트에서 총 4개의 데이터를 넘겨줬었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의 정적 파일 참조하기, 이 내용은요,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아까 저희가 스태틱 필드 안에 CSS 폴더 안에 style.css를 선언했었죠. 이 부분이 이 스태틱이라고 정의된 부분을 이 장고가 알아서 찾아서 그 경로 안에 있는 CSS 스타일을 적용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URL 링크하기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링크가 사이드 메뉴에 항상 있어요. 그 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인덱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 인덱스는 저희가 urls.py에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해놨었어요. 홈을 누르게 되면요, 이 인덱스라는 URL 규칙을 찾아서 뷰스의 인덱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가 호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먼저 가상환경부터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실행해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페이지가 잘 떴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사이드 메뉴고요. 이 부분이 컨텐츠형이죠. 책은 2권이 있고 인쇄본은 총 3개, 빌릴 수 있는 인쇄본은 1개도 없고 저자는 총 2명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아직 만들지 않았죠? 이제 이 부분을 만들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제 책 목록 페이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규칙부터 정해주는 거죠. 북스라고 하게 되면은 책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런데 보시면 위에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 as view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제너릭 뷰를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뷰에서 이런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죠.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이 책 목록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리스트 뷰에다가 담아놓고 이 리스트 뷰를 기반으로 지금 책 목록 페이지를 만든 거죠. 목록은 책을 목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뷰를 만들 차례인데요. 네, 이 부분들은 설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뷰를 표시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템플레이츠 안에 카탈로그 템플레이츠 안에 카탈로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북 리스트라고 하는 이 경로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쓴 게 아니고요. 카탈로그 앱 안에 있는 템플릿에서 카탈로그의 북 리스트를 찾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 놓고요. 템플릿 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이 내용을 그려 넣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북 리스트는 저희가 정의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북 리스트를 정의한 적이 없죠. 이거는 이 리스트 뷰가 만들어준 겁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북이라는 거를 모델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북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책의 정보를 다 가지고 온 걸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북 책 목록에서 한 번에 하나씩 북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책의 목록을 한 번에 하나씩 표시해 주는 거죠. 책의 제목과 저자를 표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책을 눌렀을 때 책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그 책의 상세 페이지로 가는 주소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모델에 가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모델에 가서요.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북 디테일이었죠. 북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는 자신의 아이디, 책에 아이디가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그거를 매개 변수로 해서 북 디테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라. 그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주소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위에 저자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정보의 URL을 관장하는 모듈에서 리버스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북에 get absolute URL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와서 북 디테일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줍니다. 이 내용 자체는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북 리스트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책의 목록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 부분을 책의 목록을 표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한 개도 없으면 이 내용을 표시합니다. 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템플릿, 제가 설명했던 기본 이 부분에 와서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올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네, 아직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 디테일이라는 거를 저희가 아직 정의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상세 페이지 이런 내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UUID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int로 바꿔주겠습니다. book detail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요청하면 여기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book details view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디테일 뷰에다가 정의해 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북 디테일 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표시할 데이터는 북 모델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3번이라는 책이 없는데 3번을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해야 되지만 이 제너릭 뷰를 쓰게 되면은 없는 책을 요청했을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기능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럼 상세 템플릿 뷰를 저희가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북 디테일 카탈로그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붙여놓고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과 저자 그리고 요약 내용 등등등을 표시하고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책의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하나씩 장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그 장르 제목을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그게 마지막 장르가 아니면 콤마를 넣어주라는 거죠. 장르가 2개 이상이면 콤마가 들어가고 장르가 1개면 콤마가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책의 인쇄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인쇄본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서 한 번에 하나씩 카피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 카피의 상태에 따라서 대출 가능 상태냐 아니면 준비 중이냐에 따라서 표시를 조금씩 다르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책이 지금 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언제까지 반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적는다는 얘기고요. 출판사는 어디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책의 목록이 다시 이제 나오죠. 책 1, 책 2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작업 중, 대여 중 이렇게 나오죠. 아까 보신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한 번에 표시를 못하니까 페이지로 나눠서 표시를 하죠. 근데 그 기능도 이미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페이지네이트 Y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책이 딱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징을 하려면 한 페이지에 하나씩 출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템플릿에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템플릿 뷰에 좀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페이지가 정렬이 엉망이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서 서식을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 블록의 이름은 페이지네이션 블록이고 만약에 페이징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출력하겠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존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전 페이지가 있으면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표시하고 현재 총 몇 페이지 중에 현재 몇 페이지인지도 표시하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올 북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지금 페이징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네, 다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2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죠. 저희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출력했기 때문에 이전, 다음, 이전, 다음 페이징이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자도 그렇게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URL에 가서 똑같이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여기는
어서죠. 그리고 북 리스트가 아니고 저자의 리스트죠. 마찬가지로 저자의 상세 뷰. 네,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접근할 수 있는 URL 규칙이 완성됐죠. 그리고 템플릿 뷰로 가서 저자의 메뉴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이제 뷰로 가야 되죠. 그대로 복사할게요. 네, 북을 다 어서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뷰도 다 됐고요. 이제 실제 뷰만 더 추가를 하면 되죠. 새 파일 만들어서 먼저 목록부터 만들게요. 북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일단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찾기를 해서요. 여기 대소문자 체크하시고요. 어서가 아니라 북을 어서로 다 바꿉니다. 여기 대문자도 있죠. 그래서 대문자도 어서로 바꿔줍니다. 표시할 내용이 조금 다르죠. 여기 내용은 다 똑같은데 표시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어서는 타이틀이 없죠. 그래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 그리고 어서에 생년월일이 있었죠. 네, 생년월일까지 표시해주면 목록은 끝이 났고요. 볼까요? 네, 목록은 끝이 났죠. 그런데 상세 페이지가 아직 없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상세 페이지 역시 책 상세 페이지를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F 눌러서 북을 일단 서로 다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게 타이틀 대신에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짧게 넣을게요. 아까 리스트에 넣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P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여기는 이제 인쇄본이 아니라 자기 저서죠. 그래서 books라고 하고요. 어서에 북 어서와 관계 있는 북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한 번에 하나씩 북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걸 다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새로 넣을게요. 네, 이 안에 책에 제목 있으면 되겠죠. 제목
있고, 그리고 책의 설명, 요약 설명, 네. 썸머리까지 이렇게 넣어 볼게요. 네,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저자에서 김영희를 누르면 네, 김영희가 나오고, 책은 한 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철수 들어가면 나오고,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책의 목록 상세 페이지, 저자, 목록 상세 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